지금 견적 짜고 있고요. 잠깐 물건 주문도 좀 하고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커피 한 잔도 못 먹고 오전에 견적 짜고 용산에 물건들 주문하고 좀 정신이 없었네요. 잠깐 티타임을 가져야 되는데 잠깐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패밀리 여러분, 데일리커입니다. 카메라를 조금 늦게 켰어요. 오전에 견적도 좀 짜야 되고 또 카톡 문의도 답변 좀 하고 하느라고 오전에는 좀 컴퓨터하고 씨름을 좀 했네요. 어제 오후에 시스템 한 대 걸어놓은 게 있는데 그거 오늘 조금 손을 좀 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조립 2대 정도 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작업대에 올려놓은 게 라이젠이거든요. 한 2주 전 고객분이 화면이 안 뜨는 증상으로 아마 입고됐을 거예요. 라이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메모리 호환성이라고 해야 되나? 메모리 특성을 되게 많이 타거든요. 화면이 안 떴던 거라 바이오스 업데이트하고 5200으로 클럭을 좀 낮추고 출고를 시켰는데 사용 중에 지금 블루 스크린 뜨고 뭐 오류 나고 검정 화면에 재부팅 되고 막 그래서 어제 저녁에 가지고 오셨어요. 제가 메모리 테스트를 해봤는데 확실히 막 에러가 막 쭉쭉쭉쭉 난리가 나더라고요. 제가 영상으로 찍진 않았고 사진 찍은 게 있나? 예를 들면 어떤 식으로 에러가 나냐면 막 이런 식으로 에러가 엄청 나와요. 5200으로 낮췄는데도 에러가 나서 아마 저 PC는 메모리를 바꿔야 될 거로 보입니다. 뭐 불량일 수도 있고 특성일 수도 있고, 현재 주변 사장님들하고 얘기가 나온 건 가격이 비싸더라도 SK 하이닉스 제품이 괜찮다, 9600인 경우에 얘기를 했을 때의 결론이, 지금은 CPU AS 보냈는데 센터에서 AS 된 CPU가 도착을 했습니다. 얘도 일단은 인식이 안 돼가지고 보낸 거거든요. 라이젠 5800X인데요 어제 센터에서 전화가 왔어요. 테스트를 해봤는데 문제가 있는 거, 인식이 안 되는 건 맞다, 근데 CPU 불량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죠. 과연 뭐가 문제가 있었나, 그냥 봐서는 잘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센터에서도. 라이젠 같은 경우에는 이 다리 핀이 미세하게 엄청 많잖아요. 그 중에 핀하고 핀 사이에 납으로 된 것으로 추정을 하는데 쪼가리가 여기 끼어 있었대요. 저도 몰랐거든요. 그래서 이 핀하고 핀 사이에 미세하게 납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여기에 끼어 있어서 걔들끼리 쇼트가 나가지고 CPU가 인식이 안 되는 거다, 안 됐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사분도 좀 웃으시고 저도 황당해가지고, 어찌됐든 CPU 핀들과 그 사이의 이물질로 인해서 쇼트가 나서 인식이 안 됐다, 그거를 조치를 해서 보내주셨어요. 나중에 좀 이따 또 장착을 해봐야죠. 그리고 메모리 말씀드린 PC가 이 제품입니다. 장착되어 있는 거는 마이크론 DDR5 프로 모델인데 얘가 문제가 있네요. 지금은 저희 테스트용 퓨리 5200짜리 장착을 해서 테스트 해보고 있는데 에러 없어요. 깨끗하죠. 지금 거의 약 3시간을 돌리고 있는데 에러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고객분하고 상의해서 메모리를 조치하는 방향으로, 바꾸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바이러스 걸린 것 같아가지고. 네. 뭐 어떻게 안 되시는데요? 이게 지 혼자 막 부팅을 혼자 하더라고요. 그러더만 계속 그 네이버 창이 막 혼자 뜨고, 그 타이핑 막 혼자 막 영어로 막 되고 막 한글로도 되고. 자기 혼자 저절로 그런다고요? 처음에 그러고 이제 강제로 껐죠. 전원 버튼 눌러가지고 안 꺼지길래. 네. 창도 안 닫히고. 네. 뭐 네이버 창이 그냥 뭐 인터넷 창이 계속 뜨더라고요. 혼자. 지금도 키면은 그렇게 떠요? 예. 뜰까요? 예. 한번 볼게요. 이게 뭐 작동도 안 됐, 지금 막 그냥 지 혼자 막 움직여가지고 작동도 안 됐던데. 제가 한번 켜볼게요. 일단 인터넷도 연결해야 되고. 처음엔 뭐 키보드가 어디가 눌려서 지 혼자 막 하는 줄 알았는데. 그럴 수도 있죠.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가 뭐 도움말이 뜨더만 그거를 처음에는 창을 없애려고 했는데 안 없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뭐 얘를 수락하니까. 일단 증상을 좀 봐야죠. 예. 윈도우 7이에요? 아니요, 뭐 기억도 안 나요. 네. 세팅도 조금 느리네요. 아까 뭐 강제로 꺼서 그런 건지 몇 번 한 3-4번 끄니까 윈도우 8인가 본데? 분위기가 윈도우 8 같은데요? 그래요? 예. 15년도에 산 건데. 윈도우 8이에요. 윈도우 8은 불편해서 못 써요, 요즘에는. 아니요, 뭐 쓰지도 않아요. 그냥 계산서만 끊는 거라서 이게 참도 이거밖에 없잖아요. 아이콘도요. 지금 인터넷도 연결되어 있거든요? 예. 저절로 뜨는 게 어떤 거? 떠요. 뭐 클릭하신 거예요? 네, 지금 방금 네 개. 계속 막 연속으로 클릭될 거예요. 냅둬 볼게요. 예.
그래픽카드도 문제 있나 보네. 지금 디스플레이가 뭐 응답하지 않는다고 이거 뭐 뜬지 계속 되게 오래됐어요. 아 그래요? 이렇게 놓고 쓰시는 거예요? 예. 뭐 원래 쓰지를 않으니 그 계산서 용도로 해서. 시스템이 좀 이상하다. 그러면 예. 만약에 진짜 사장님이 계산서만 쓰시고 그럴 거면 예. 계산서만 발행하는 앱이 있을 텐데. 스마트폰으로요? 네. 그거 뭐 써본 적이 없어가지고. 뭐 안 뜨는데요? 아까 계속 떴는데. 컴퓨터 껐다 켜도 그랬어. 예, 계속 껐다 세 켜도. 번인가 네 번인가 계속 껐다 켰었어요. 지금은 괜찮은데요? 백신 프로그램은 아무것도 안 봐야겠구나. 없어요. 뭐 여기 무슨 백신 프로그램 하나 뜨더라고 LG 같은 게. 근데 이 처음에 LG에서 샀는데 그분이 뭐 이걸 업데이트를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하면 안 된다고 절대. 글쎄요. 바이러스 검사를 좀 해드릴까요? 그거 해도 가져가실래요? 예, 그러면 좋죠. 아니 지금 잘 되니까. 예. 희한하네. 이 키보드가 이상해도 그럴 수가 있나요? 키보드가 이상해도 그럴 수는 있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절로 막 눌러지니까. 근데 그게 뭐 예를 들어서 키보드가 하나 뭐 버튼 눌려서 쭉 나오면은 똑같은 글자만 나와야 되는데 어쩔 때는 뭐 한글도 나오고 막 영어도 나오고 지워지지도 않더라고요. 계속 키보드를 바꿔야 되나 보면. 일단 PC는 뭐 안 떠요. 바이러스 검사 한 번만 해주시겠어요? 시간을 주셔야 돼요. 네. 얼마나 있다 올까요? 얘가 빨리 끝나고 빨리 되면 그만큼 빨리 연락을 드릴 거고요. 늦으면 그만큼 오래 걸릴 거고. 뭐 희한하네. 윈도우 10으로 예. 업그레이드 하라고 뜨는 거거든요. 더 이상 업데이트 안 되죠. 일단 제가 V3 깔아서 예. 한번 돌려볼게요. 예. 그리고 연락을 드릴게요. 어제 저랑 통화를 하셨던가요? 아니요, 제가 2시 일요일날 예약했고 2시로 예약했거든요 오늘. 잠깐만요. 원래 조립 대행은요 예. 예약이 필요 없어요. 맡겨놓고 가시는 거라서 아. AS 말고는 예약을 안 받거든요. 아니 근데 예약됐다고. 왜 오지 마세요 그러진 않잖아요. 지금 영상 촬영 중입니다. 지금요. 다 모자이크 할 거예요. 아, 예. 윈도우 설치도 해야 되나요, 사장님? 아니면 아니, 제가 할게요, 그거는. 윈도우는 안 하실 거고요. 다른 것 저한테 특별히 뭐 말씀하실 거 있으세요? 저기 하드가 2개거든요. 원래 쓰던 거에서 빼왔거든요. 네. 사운드 카드. 그 별도로 제가 원래 컴퓨터에 있던 거 본체에서 띄워왔거든요. 아, 네네. 그 사운드 카드 여기 메인보드가 네. 메인보드에도 그 사운드 카드가 있잖아요. 사운드 카드 전용으로만 하는 네. 이렇게 해주십사고 다른. 그거를 바이오스 상에서 그냥 디세이블 해드려요? 예예. 아, 그 전에도 이렇게 했는데 이게 자꾸 충돌하고 막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메모리 카드가 직구한 건데 커세어 거 32기가짜리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잘못 사가지고 4개가 됐거든요. 그거 두 개짜리를 2개 사신 거예요? 아니 원래 2개짜리 32기가 곱하기 2 있지 않습니까? 네, 64기가 되는데 네. 저는 그걸 모르고 풀스펙을 하면은 저게 되는 줄 알았는데 그 다운된다고 그랬는데 네, 그걸 네, 모르고 네. 사가지고 대팔려고 그러는데 이게 네, 하는 감이 네. 없어 그냥 네. 풀뱅크로 그냥 해주십사 하고요. 칩이 4개요? 풀뱅크 쓰신다고요? 예. 메인보드도 아마 지원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2개짜리를 2팩을 샀다 이 예, 얘기잖아요? 예. 그 클럭 다운이 돼도 그냥 쓸 네. 거니까 네. 그렇게 좀 해줍사 하고. 네네. 일단 꽂아볼게요. 예. 그리고 저기 SSD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CPU 가이드도 따로 샀으니까 소켓 가이드요? 네, 소켓 CPU가 가이드. 뭔데요? CPU가 13600K요. 아, 서머라이트 브라켓 다시려고요? 예. 근데 구리스가 없는 것 같아가지고. 서머는 저희 걸로 발라드릴게요. 예. 네. 일단 볼까요? 그리고 나머지 뭐 그 케이블이나 이런 거는 네. 그 남은 거는 다 주십사 하고요. 다 챙겨드려요. 야. 그거는 싹 다 챙겨드리니까 걱정 안 그리고 하셔도 저기 어. 펜쿨러도 별도로 샀거든요. 볼게요. 왜냐면 예. 작업을 어떻게 하시냐에 따라서 공인비가 달라지거든요. 일단은 케이스 주세요. 사장님. 케이스. 아니 우리 사장님 말고 여기 아까 오제는 거 오늘 해드리는 건 난 진짜 엄청 빨리 해드리는 거예요. 아 요거 가져가세요. 잘못하면 제가 버릴 수도 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락 드릴게요. 예. 갑자기 또 사람들이 또 이거 RC 1800을 다 가져주시지? 아 유튜브 보니까 이거 괜찮다고 해가지고 아, 그래요? 신성 주신 그분이 아 그래요? 그렇다고 순행 달리기는 조금 애매해가지고 아 노트북? 네. 아 네네. 노트북부터 잠깐 봐야 될 것 같아요. 잠깐만요. 요거 업그레이드 하신다 그랬죠? 기존에 몇 기가인지 모르신 거죠? 용량은 일단 할 거는 1테라짜리 하실 거고 기존 용량이 지금 몇 기가짜리인지만 볼까요 한번? 잘 모르셔서 250기가짜리네요 250기가니까 1테라 하면은 뭐 훨씬 넉넉할 것 같은데요? 그 포토샵이랑 일러스트 주로 쓰는데 네. 이제 오래 쓰니까 너무 느려져가지고 아 램도 올리면 좋은데 램을 올릴 수가 없어서 아까 제가 이 모델 검색을 해봤거든요. 네. 제가 고객분 거 아까 제가 검색해서 띄워봤었거든요. 어디 뜨라. 이게 고객분이 말씀하신 제품이거든요. 네. 이게 내부인데 이게 지금 저장되는 M.2란 말이에요. 이걸 바꿀 건데 메모리는 이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메인보드에 붙어 있잖아요. 네. 예, 메모리를 확장할 수 없는 이런 제품을 온보드라 그래요.
노트북이 이제 앞으로 이런 모델 많이 나오거든요. 노트북을 구매하실 때 스펙들이 있어요. 네. 그때 메모리 확장이 되는 모델인지 안 되는 모델인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쓰다가 그냥 이 상태로 바꿔야 돼요. 그냥 다른 제품으로. 이해가셨죠? 네. 그러면은 그 그래픽 작업할 때 네. 영향을 주는 거는 저 메모리예요? 주는 메모리죠. 그러면은 네. 저기서 그 SSD 1테라로 바꿔도 별 차이가 없게 되나요? 그러면 제가 그렇죠. 만약에 작업 속도에는 네, 속도는 큰 상관은 없어요. 주는 용량이지 네. 처리 속도하고는 크게 상관은 없어요. 왜냐면 M.2라는 것도 어차피 저장 장치거든요. 예, 저장 공간을 늘리냐 줄이냐, 물론 뭐 SATA 방식이냐 NVA 방식이냐에 따라서 속도 차이가 있긴 한데 그거는 이제 좀 더 복잡하게 들어가는 얘기고, 근데 SSD를 쓰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가 SSD를 바꾸면 속도가 좀 빨라질까요? 네. 용량을 키운다고 해서 빨라지진 않는다. 큰 차이는 없을 거다. 예. 아 지금 SSD예요 이미? 네, 지금 고객분 쓰고 있는 것도 250기가 SSD예요. 고객분 아까 말씀하신 모델로 검색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PC를 맞추는 게 나으려나? 이제 영상 작업도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네. 고민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속도는 그다지 안 빨라질 거예요. 그래요? 이게 막 네. 버벅거리더라고요. 막 갑자기 멈추거나. 그러면은 고객분이 하시고자 하는 그런 작업이 네. 노트북이 못 받쳐주는 거예요. 네, 메모리가 부족해서 그런 거. 메모리도 그렇고 CPU도 그렇고 뭐 그래픽카드도 그렇고 전체적인 사양대가 무리 없이 돌리려면 제가 원하는 만큼 되려면 바꾸는 네, 게 바꾸는 게 나을 낫다는 거예요. 거죠. 네, 바꾸는 게 나으실 거예요. 이거 바꾼다고 그렇게 막 빨라지지 않아요. 만약에 하드디스크를 쓰고 있었다, 옛날 네. 구형, 네. 그러면은 차이가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근데 M.2 쓰고 있어서 크게 차이가 안 나요. 고객분은 고민을 좀 하셔야겠는데요. 나중에 카톡이나 이런 걸로 네. 그 상담할 수 있나요? 그럼요. 아까 말씀한 것처럼 그런 디자인 작업하고 그래픽 작업하고 할 건데 버벅거려가지고 M.2 용량을 좀 키우려고 왔다 그러면 네. 저는 아니다. 여기서 바꾼다 그러면 저는 장사꾼이 되는 거고. 네. 예, 그죠. 근데 바꾸시면 크게 효과가 없을 거예요. 생각을 좀 하시고 결정을 하세요. 지금 바로 가져가셔도 괜찮은데 한 번은 켜보고 가시죠. 아,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야 저도 마음이 편하고. 예, 가끔 모니터 잘못 꽂아가지고 화면 안 떠요, 안 켜지는데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제 제가 또 응대하기가 좀 더 편하고. 네, 제가 연락처 하나 드릴게요. 카톡도 있고 하니까 생각해 보시고 연락 주세요. 형님, 혹시 매장에 랜선 하시나요? 네, 랜선 있어요. 집에 남는 랜선이 없어가지고. 이쁘죠? 예. 일단은 조립은 뭐 특별히 별 문제 없이 깔끔하게 잘 됐고요. 예. 이 잘만 이 케이스, 이게 모델이 뭐였더라? Z10 플러스. 그렇죠. ZC 플러스. 예. 얘는 뒤에 이 RGB 컨트롤러 허브가 있어요. 아, 그래서 제가 이 순행 있죠? 예, 맞습니다. 얘를 그 허브 컨트롤러에다가 붙였어요. 예. 그래서 버튼으로 어떤 식으로. 바꾸시면 순행까지 음. 케이스랑 같이 바뀌어요. 연동되면서. 그게 훨씬 더 편하죠. 예, 맞습니다. 프로그램으로 하는 것보다. 프로그램은 아. 오류도 많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같이 바뀌잖아요. 예. 그죠? 예. 예. 메모리까지는 안 바뀌고요. 예. 예. 그래서 이렇게 깔끔합니다. 이게 한 번에 이게 낫죠. 예, 그죠?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예. 작업을 했으니까요. 예. 어? 잘 되네. 지지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지금 해놨는데 고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움직이면서 빠질 수 있거든요. 5평이라. 예, 댁에 가셔서 컴퓨터 예. 키기 전에 얘가 어디 굴러다니지 않나 음. 잘 보시고 이렇게 잘 지지하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순행은 요게 CPU 온도가 아니에요. 아,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물 냉각수 온도니까 그거 예. 참고하시고요. 다른 건 뭐 특별한 거는 없습니다. 뭐 기본적인 드라이버 세팅 같은 거 다 해놨으니까 예. 사용하시면 되고 예. 인증만 받아 쓰시면 돼요. 예. 뭐 특별히 또 궁금하시거나 저한테 뭐 하시고 싶으신 얘기 있으세요? 아,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저 랜선도 추가로 아, 랜선. 구매하겠습니다. 랜선 몇 메다요? 2m 정도. 2m? 예. 짧네요. 예. 어차피 집에서 쓰는 거라서. 그러면 2m? 요거 하나 드릴게요. 가져가 쓰세요. 아, 예,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아닙니다. 아, 신경도 많이 써주시고, 사장님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잘 사용하시고. 아, 예. 조심해서 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저보고 번창하세요. 감사합니다. 저희 해당 컴은 일단 제가 V3 지금 깔아서 바이러스 검사 한번 해보고 있고요. 시스템이 조금 문제가 있긴 합니다. 지금 디스플레이 드라이버도 좀 문제 있다고 자꾸 뜨거든요. 이거 예전부터 이렇게 문제가 있다고 떴었대요. 그리고 고객분 말씀으로는 웨일에서 접속을 해서 여기서 뭐
튜브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거나 하면 자기 혼자 막 뜬다고 하거든요. V3 전체 검사 진행하고 출고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별 문제 없어 보이기도 하고요. 고객분 덱 내에 키보드나 마우스 문제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순간적으로 그 당시 때 뭔가 창이 여러 개 뜰 만한 이유가 있었거나 바이러스 검사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긴급으로 조립 2대 세팅을 해봐야 됩니다. 사용할 CPU는 i5 13600KF, 메인보드는 기가바이트 B760M 어러스 엘리트, 메모리는 팀그룹 제품이에요. 5600MHz 16기가 2개, 그리고 서멀. 이 해당 시스템은 조립대행으로 입고가 됐습니다. 요즘은 또 이 제품 많이들 또 들고 있더라고요. 예전에도 좀 보긴 했었는데, 3아시스 RC1800 라이트, 파워 서플라이는 마이크로니스 700W, 그래픽 카드는 조텍 RTX 4060 Ti 트윈 엣지 모델이고요. 케이스는 다크프레스 DK1000. 이 해당 구성으로 시스템 2대 최대한 빨리 깔끔하게 조립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분들이 가져오시는 거 보면 딱 그 당시에 흐름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조립 대행은 세팅할 때 고객분들이 인터넷이라든지 뭐 이런 영상 매체들을 이용해서 검색을 좀 한 다음에 준비를 해가지고 오시는 거라 뭐 인기가 있는 구성품들, 요즘 또 온라인상에서 이런 부품이 핫하구나, 이런 제품들이 인기가 있구나 알 수 있겠더라고요. 저장장치 M.2는 삼성 970 에버 플러스. 요즘 이 제품도 많이들 가져오십니다. 조립하기 전에 CPU 장착하는 것부터 볼까요? 아까 5800X 센터에서 입고됐던 거, 그거 CPU만 장착하면 되니까 그거부터 먼저 한 대 빨리 끝내야 되겠네요. 아이고, 하필이면 이게 운이 없는 건가 모르겠어요. 이 핀들 사이에 불순물이 껴있어서 쇼트가 나서 인식이 안 됐다는 게, 센터 기사분들은 잘 찾네요, 그런 거. 이제 좋게 얘기하면 제품 거만이고, 나쁘게 얘기하면 소비자 가실이 있나, 파손이 있나 없나, 그런 걸 좀 더 세밀하게 본다는 얘기겠죠. 자, CPU 장착은 끝냈고요. 한번 켜볼까요? 어떻게 뜨는지, CPU 인식이 되는지. 이지디버그 LED 불이 변하네요. 변한다는 얘기는 보드가 각 부분들을 감지하고 지금 작동하고 있다는 얘기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화이트로 불도 들어오고 녹색 불도 들어오고 올라오네요. 새로운 CPU 인식됐고, 라이젠 5800X 인식 잘 됩니다. 메모리 16기가 2개고요. 제가 CPU 분량 뭐 여러가지 분량들을 봤어도 라이젠 CPU 그 핀과 핀 사이 그 작은 부분에 이물질로 인해서 쇼트가 나는 거, 이건 처음 봤어요. 처음 접하는 것 같고, 이번 CPU 인식 안 되는 시스템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분량들은 사실 일반 사용자분들, 저희도 그렇고 확인하기는 좀 어려웠을 거예요. 그 사이에 그 이물질 티가 잘 안 났을 거거든요. 센터 기사분이 어떻게 잘 캐치하셨네요. 방금 전에 고객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윈도우 재설치도 해달라고 하시네요. 윈도우가 안 깔려 있대요, 지금 이 PC에. 그러면 XMP를 켜고 3200짜리네요. 그리고 윈도우 설치까지 해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우선 2대 중에 1대 조립 완료했습니다. DK1000 케이스에 조립을 한 거고요.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아직 안 해서 바이오스 업데이트 지금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기가바이트 B760M 어러스 엘리트, 초기 버전은 F10 버전이고 F12까지 나와 있네요. DK1000 같은 경우에는 케이스에 이런 식으로 슬롯에다가 장착할 수 있는 그래픽카드 지지대를 주긴 하는데, 제가 여러 번 설치해보지만 반듯하게 되어 있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돼요. 그래서 별로 크게 써먹지는 못할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소견에. 이번에는 그냥 설치를 했습니다. 어차피 설치 안 하고 고객분 드리면 또 어디 박스 안에 되니까 일단 그냥 폼으로 그냥 보기 좋으라고 그냥 설치를 했고요. 사실 얘가 처질 것 같으면 얘가 어느 정도 막아주긴 할 텐데 좀 깔끔해지진 않아요. 제 입맛에는 이런 식으로 딱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그렇게 되진 않아요. 이게 조금 아쉬운 부분. 그리고 RC1800 듀얼 공랭 쿨러 케이스에 딱 맞고요. 조금의 여유는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듀얼 쿨러 제품들하고 달리
전면은 120이고 후면은 130mm예요. 그래서 펜 사이즈가 달라요. 메모리가 좀 높으면 당연히 메모리 간섭이 있습니다. 듀얼 펜은 대부분 다 그래요. 다행히 현 팀그룹 제품 메모리는 일반 삼성 시금치하고 거의 사이즈가 비슷해서 메모리 간섭 없이 이쁘게 깔끔하게 잘 설치가 됐습니다. 후면은 이런 식으로 설치를 했고요. 시스템 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후면, 전면 펜들이 PWM 펜이 아니고요. 일반 DC 펜이에요. 3펜 단자를 이용을 하고 RPM 조절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시끄럽진 않아요. 펜이 좀 세게 도는 펜이 아니라서 지금도 보면 시스템 펜 494rpm이죠. 펜 속도가 그렇게 세지 않습니다. 좀 약하게 돌아요. PWM 펜이 아니라서 속도 조절이 되지는 않는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선작업을 마무리하고요. 조텍 RTX 4060ti 그래픽카드는 사이드에 조텍이라는 LED 로고가 환하게, 이게 조텍만의 딱 트레이드 마크예요. 이거는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한번 해볼까요? 제가 USB에 저장을 해놓은 상태고요. 종류별로 바이오스를 계속 업데이트 USB에 받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쌓이네요. 좀 정리를 좀 해야 되겠어요. 자, 오늘 영상 마지막으로 13600K CPU하고 그 해당 CPU에 장착할 쿨러에 대해서 잠시 얘기하고 오늘 일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렇고 일반 사용자분들도 그렇고 13600K 정도에는 공랭 듀얼 많이 달거든요. 저희도 많이 달고 있고, 근데 사실 듀얼 공랭 쿨러를 달아도 벤치마크 테스트를 해보면 온도가 꽤 높게 나와요. 생각 외로 온도가 꽤 높게 나옵니다. 보통 뭐 95도, 높게는 100도까지도 찍히고요. 좀 무겁게 사용하지 않고 약간 가볍게 좀 소프트한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그러면은 그 정도까지 찍히진 않겠죠. 벤치마크는 이제 100% 풀로딩을 하니까. 하지만 어떤 CPU든 마지막에 CPU 온도 테스트할 때는 시네벤치라든지 리얼벤치라든지 100% 부하를 주는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쿨러를 선택하거든요. 사실 보편적으로 13700K, 13900K는 순행, 13600K는 공랭, 이런 식으로 보통 딱 선을 긋고 작업을 하는데, 생각외로 13600K가 95도, 100도까지 찍는다는 거 좀 참고로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약간 무거운 프로그램들을 많이 쓴다, 렌더링도 많이 하고 CPU를 많이 갈군다 그러면 공랭 말고 순행 해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공랭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도 13600K에 듀얼 공랭, AG620 그리고 RC1800 그런 제품들을 많이 설치를 해요. 설치를 하는데 설치할 때마다 항상 느끼는 건데, 야, 온도가 꽤 높네, 생각보다 높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설치를 하고 있긴 합니다. 일부 사용자분들은 저희들한테 조립대행 가져오실 때 13600K도 생각외로 순행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참고로 오늘 같은 경우에도 13600K 시스템 2대를 지금 작업을 한 거거든요. 온도를 좀 볼까요? 지금 시네벤치 렌더링을 돌리고 있는데 지금 여러 번 돌리고 있거든요. 100도를 찍어요. 근데 보통 13600K 사용하시는 분들, 기존 유저분들도 얘기하실 때 보면 벤치 돌렸을 때 100도 찍어도 실제 내가 렌더링하고 내가 작업을 해보니까 한 80도 내외밖에 안 올라가더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꽤 많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CPU 부하를 많이 주는 편이 아니라면 듀얼 공랭을 사용하셔도 괜찮고요. CPU 부하를 많이 주고 CPU를 많이 갈군다 그러면 순행 사용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똑같은 구성으로 똑같은 써멀로 한 대도 조립을 했는데 한번 보실까요? 동일 구성품으로 조립을 한 거고요. 얘도 보면 마찬가지로 시네벤치는 끝났고 101도 찍죠. 물론 여기에 전력 소비량 비례하에 온도가 올라가긴 하고요. 13600K 전력 소비량, 그 전력 제한을 좀 낮추면 성능이 그만큼 좀 떨어져요. 그래서 얘는 낮추기도 좀 그렇고, 실제 100% 렌더링 부하를 주면 생각보다 온도가 좀 높다, 무조건 듀얼 공랭이다 라고 얘기하기는 약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구성품은 내일 조립을 할 예정인데, 얘도 지금 보면 13600K거든요. 근데 똑같이 RC1800을 가져오셨어요. 조립 대행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용자분들이 13600K 그러면 듀얼 공랭 이렇게 딱 선택을 하시는데,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컴퓨터를 어떤 식으로 부하를 주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선택을 해서
CPU 쿨러도 공냉을 할 것인가 순행을 할 것인가를 선택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 저희가 시네벤치라든지 뭐 이런 부하 테스트를 돌렸을 때 뭐 한 90도 미만으로만 나와도 뭐 이런 얘기는 안 하죠. 무조건 공냉 하겠지만 생각보다 뭐 95도 이상씩 올라가니까 이런 경우에는 사용자가 어떤 용도로 쓰냐에 따라서 순행으로 해야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오늘은 13600K 시스템 2대 조립을 하면서 CPU 온도가 생각보다 높다. 그러면 내가 어떠한 방식의 쿨러로 선택을 하는 게 나을까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다른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